스위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 그 각국 혹은 국제기구의 표인데요. 보시면 스위스는 항상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2015년도와 2018년도에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20년도를 보게 되면 UNCRF, 즉 UN Central Emergency Relief Fund라고 하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UNCRF는 UN의 산하 기구로서 전 세계로부터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별 국가보다는 더 지원 금액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구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2019년도 한국이 대북 지원액에서 1위를 한 해를 제외한다면 늘 스위스가 대북 지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스위스와 스웨덴을 비교하게 되면 늘 스위스는 스웨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고요. 가끔씩 스웨덴의 경우에는 탑5 안에 들지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와 2020년도에는 그러한 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5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보게 되면 지난 25년 동안 총 19억 달러어치의 지원을 스위스가 북한에게 제공을 했고요. 2005년도에 사실상 대다수의 서방 구호단체가 평양에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 철수를 하게 된 이유는 북한 당국이 더 이상 식량 지원은 원하지 않고 개발 원조만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지원은 아주 빈곤한 국가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구걸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식량 지원이 아니라 이 식량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원 차원에서의 원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의 많은 국가들과 구호단체들은 북한이 식량난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스위스는 계속 잔류했고요. 지금까지 평양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구호 사업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탈지 분유 가공 사업, 그리고 경사지 관리 사업, 상하수도 위생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탈지 분유 가공 사업은 사실상 식량 지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북한이 식량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탈지 분유 가공 사업은 이 탈지 분유를 가공해서 스위스가 직접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즉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탈지 분유는 국제기구가 북한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발 원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바로 경사지 관리 사업과 상하수도 위생 사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사업이 경사지 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토양 환경성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비탈진, 그 산의 경사지면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배급이 끊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급자족 차원에서 스스로 농산물을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고요. 평지에 있는 농지는 국가 소유이고 집단 농장 혹은 국유 농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산 비탈을 개간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둥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홍수가 나게 되면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리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그런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목일인 경우에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고 하는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산 비탈에 농산물을 심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땔감용으로 그런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다시 뽑아서 다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당국의 정책과 주민의 수요를 잘 적절히 조화한 그런 사업이 경사지 관리 사업인데요. 농민들이 산비탈에 가지고 있는 이 농지는 그대로 두되 농지와 농지 사이의 경계 2개에 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도 일반 나무보다는 주로 과수나무를 심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 과실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위생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북한의 도시관리청과 협력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북한에는 상하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하수도관은 주로 1960년대, 70년대 매설된 그런 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이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통한 식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는 식수 판매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폐수 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북 지원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그림의 경우에 노란색은 스위스의 대북 지원액이고요. 파란색은 스웨덴의 대북 지원액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의 대북 지원액은 비록 굴고는 있지만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준으로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각각 한 600만 달러 정도의 비슷한 규모의 대북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 18년도 오게 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1,000만 달러 정도로 다소 증가한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에는 거의 한 200 내지 4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겠습니다. 스웨덴이 스위스에 비해서 대북 지원액이 줄어드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자발적인 중립국으로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한 회원국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스웨덴 입장에서는 회원국으로서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